안녕하세요. 시행착오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제가 대형 기획사 아이돌로 활동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공사장을 나가 공사장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삶에 후회되는 것들, 이 망설였던 순간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겠지만 11년 전에 2012년 제가 당시 DSP 미디어라는 기획사에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정말 큰 대형 기획사였어요. 왜냐하면 카라 선배님들이 계셨고 레인보우 선배님들이 계셨고 또 잭스키스, 핑클 선배님들이 출신이었던 기획사였으니까요. 회사에 자본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WS501 다음으로 나오는 남자 아이돌로 기획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정말 많이 들어갔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뷔를 하자마자 방송국에서도 기대를 엄청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일본 내 동시 데뷔를 하면서 데뷔하자마자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고 일본 가기 바빴고 일본 첫 무대가 일본 사이타마돔이라고 우리나라 올림픽 경기장 같은 4, 5만 명이 되는 무대를 처음 서보는 무대가 그런 무대였어요. 네. 보통 데뷔하면 KBS니 SBS니 뭐 MBC 방송국 음악 방송 나가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2012년 아이돌이 쏟아졌던 해에 저희는 항상 빠짐없이 방송국에 나가서 방송을 했고 또 일본을 나가서 그렇게 큰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망했죠. 네. 그 그룹 활동을 하면서 번 돈이 0원이었습니다. 뭐 광고를 찍고 행사를 하고 뭘 하던 회사에서 이미 들어간 자본이 많으니까 네, 아이돌로 번 수익은 0원이었죠. 회사도 저희로 번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행사로 벌어들인 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 처리하기 바빴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20살에 데뷔를 해서 24살에 회사와 이별을 하게 되면서 혼자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사실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해서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요, 아이돌 활동을 하면 회사에서 식비를 지원해 주죠. 그리고 회사에서 숙소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월세 나갈 일이 없죠. 식비 나갈 일도 제가 뭐 따로 놀러를 안 다니면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아이돌 활동할 때 놀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다라는 느낌을 일체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아이돌로 성공을 못하는 다른 친구들 동시에 데뷔했던 그때 당시에 데뷔를 같이 했던 그룹이요. 믿기시지가 않겠지만 뭐 엑소도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죠? 빅스도 있었고요. 얘네와 동시에 활동을 같이 했던 네, 동료로서 걔네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되지라는 그런 슬픔과 그런 질투심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힘듦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4살에 회사를 그렇게 나오고 나서 제가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회사 품을 떠난 거죠.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한 거예요. 잘린 거죠. 잘린 건 아니면 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퇴사죠. 좋게 말해서 퇴사라고 할게요. 네,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딱 놓이니까 둥지를 잃은 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살아나가지? 그래서 당장에 돈은 벌어야겠는데 돈을 생각해보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돌은 해봤지만 이게 웃긴 게 다들 우러러보는 직업 연예인 TV에 나오는 직업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와 어떡하지? 카페 같은 데 일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거예요. 괜히 유명하지도 않은데 혹시나 나를 알아보는 홍대나 가로수길에 뭐 젊은 또는 외국인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괜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 정신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공사장을 나갔어요. 일용직 공사장을 나가가지고요. 어르신들이 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5시 반? 보통 5시에 가가지고 그것도 처음 만났어요. 저는 공사장 일하러 나가면 다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선착순이에요. 공사장도. 그래서 4시 반, 5시에 일용직 회사에 출근을 해야지 거기서 먼저 온 사람한테 일을 나갈 수 있는 식권 같은 뭐 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번은 그냥 돌아온 적도 있어요. 네. 또 그렇게 비즈니스, 20살 때 비즈니스석을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해외를 돌아다니던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옷도 다 버리고. 그래서 제가 24살 때 또 술에 빠지게 됐었어요. 알코올 중독까지 생기더라고요. 공사장을 나가면서 제가 아이돌 활동을 하면서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막 주말처럼 계속 스치는 거예요. 그 후회하는 것들이 되게 미련이죠. 네, 미련한 거죠. 미련하니까 공사장을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후회가 됐던 거예요. 후회와 미련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어죠. 미련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고, 후회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니까요. 그죠? 공사장을 해서 벽돌을 나누면서 내가 아이돌 활동 때 왜 이렇게 안 했을까? 내가 왜 아이돌 활동을 할 때 회사 탓만 했을까? 내가 왜 아이돌 활동을 할 때 같이 일하는 이 멤버들이 열심히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늘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도라는 거를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는 대부분 시도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시도를 하고 실패를 했으면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 실패에서 후회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시도하는 거를 망설인다는 거죠. 네. 시도를 망설여요. 그래서 그 망설여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후회는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시도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으면 미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 나 제가 좋은데, 용기가 안 나서 고백을 못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커서도, 그때 고백 한번 해볼 걸.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제가 20살 때 데뷔를 하고, 그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18살 때 DSP 연습생이 되고, 사실 첫 오디션이 그러니까 서울에 상경하고 나자마자 오디션을 보고 붙은 회사가 바로 DSP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 지금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DSP한테는 YG라는 회사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원래 그런 음악을 좋아했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YG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요, YG는 너무 높은 회사다. 그러니까 너무 먼 산으로 느껴서 YG 오디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웃기잖아요? YG를 가고 싶은데 YG 오디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봤으면 내가 18살에 DSP 오디션 말고 YG 오디션을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후회가 된다는 거죠. 혹시 붙었을까? 또 제가 19살 때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DSP 미디어에서 데뷔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 실력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회사에서 내가 과연 인정을 받는 실력인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회사 몰래 주말에 SM 오디션을 간 적이 있어요. SM 오디션을 갔더니 그 한 400명이 줄을 서요. 500몇 명까지 줄을 쓸 거예요. 주말 오디션에. 공개 오디션이었어요. 그 중에 갑자기 저를 남기더라고요. SM에서. 네, 다가고 저를 나무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쳤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잘해서 남긴 게 아니라 내가 혹시 DSP에서 데뷔하는 남자 아이돌 멤버인 거를 알고 직원들끼리 알 수가 있잖아요. 혹시나. 그래서 나를 남기는 건가? 그래서 내가 DSP에서 잘리려나? 이런 공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명 중에 저를 남겼는데 제가 도망쳤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데뷔를 했으면 내가 SM에서 데뷔를 했을 수도 있고, 이런 후회들, 부딪혀 볼 걸, 이런 후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회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해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돌로 실패하고 24살에 공사 일을 하면서 하루에 죽어라 일하고 벽돌 나르고 버는 돈이 11만 원, 12만 원인 거예요. 그걸 받고 또 후회와 자괴감에 빠져서 이 5시쯤에 일이 끝나면 하루 벽돌 날아서 힘들게 번 12만 원을 또 술에 쓰고 있어요. 네. 또 근처 단골집 친구들 만나서 거기서 소주 마시는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공사가 너무 힘들어. 그럼 또 6만 원 써요. 거기서 12만 원 벌어서. 그럼 남는 게 또 6만 원이에요. 그러면 또 다음날 또 공사장 나가서 또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또 힘들다. 내가 공사장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네. 내가 힘들다. 나 아이돌이었는데 공사 일을 하잖아. 나 힘들어. 그래, 한잔 하자.
이런 핑곗거리로 또 위로를 삼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내가 정말 이 후회 속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벗어나야겠구나. 네. 지금 내가 아이돌을 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봤자 지금 공사일을 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공사일이 힘들다고 내가 아이돌 때 이렇게 할 걸이라는 과거에 또 머물러서 후회만 하고 있구나. 현재 후회하지 않을 짓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후회했던 거를 상기시키면서 그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후회하는 거는 이미 집어쳐야 돼요. 지금 현재 후회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해 나아가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공사일을 바로 때려쳤어요. 이거는 뭐 돈을 하루에, 그때는 단순해서 아이돌 회사를 나오고 공사에서 하루에 12만 원, 그럼 내가 30일이라면 이거 내가 360만 원을 버네? 많이 버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20대 초반이니까. 멍청했던 거죠. 몸은 그렇게 죽어나는데.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뭐 카페 일을 해서 커피 내리는 걸 배우거나 또 요식업집에 가서 제가 파스타 만드는 걸 배우거나 언젠간 써먹을 때가 있겠지. 내가 나중에 이런 가게를 하면 이런 메뉴를 넣어서 내가 더 개선해서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까지 알게 됐고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사무실까지 구해서 직원들까지 꾸리고 있는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 과거 후회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또 하나, 우리가 망설이는 게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대표님들이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하는 게 후회가 안 남는 행동이니까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는 오늘까지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